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우리에게도 어벤져스가 있다. 독립운동가 어벤져스 세 번째 이야기. 무지막지한 파워, 무시무시한 에너지, 더구나 평소에 보이는 순수하고 다정하며 매력적인 모습까지. 바로 헐크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러한 매력을 가진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김구 선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헐크 너머에 그분이 보인다. 바로 헐크 김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구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상하이로 망명한 후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기지에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프랑스 공사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구는 임시정부를 호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김구는 임시정부가 위기에 들 때마다 강력한 수호 의지를 드러내면서 수문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또한 김원봉의 의열단을 지원하며 일제와의 특무 공작을 후원하였고 한인 노병회를 조직해서 군사 양병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임시정부 활동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무엇인가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임시정부는 김구에게 특별 전권을 줍니다.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한인애국단은 이봉창과 윤몽길 의거로 유명한데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봉창 의거 3개월 전 난징에 방문한 만주철도 총재의 처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해인 1932년 우선 이봉창 의사가 출격합니다. 김구에게 폭탄을 건네받고 도쿄에 찾아가서 천황행렬을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폭탄이 천황에 맞자 바로 뒤편에서 터지게 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고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거 직후인 2월 달에는 중국인 용병을 매수 상하이에서 일본인 사령부 역할을 했었던 이지모호를 폭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3월에는 윤봉길 등이 상하이 비행장을 폭파하려고 했고요. 이덕주, 유진식 등은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합니다. 달달이 곳곳에서 사건을 일으키며 일제를 혼돈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일제는 이봉창 의거를 빌미로 상하이를 침공합니다. 중국 국민당군이 격렬히 싸웠지만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홍커우 공원에서 열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거의 매달 일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주, 상하이, 난징, 일본 본토에서 강력한 의열 활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윤봉길 의거는 당시 중국의 지배자 장제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장제스와 김구는 특별 만남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러양 군관학교 한인 특별반 운영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모태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투적인 업적은 김구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헐크가 흥분하지 않았을 때 다정다감하고 사려 깊은 학자인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김구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도항농민운동에 참여했고 다시 애국개몽운동과 무장투쟁에도 참여했고 이후 임시정부에 헌신하게 되죠. 그랬던 김구가 마지막에 천착했던 활동이 바로 통일운동입니다. 당시 김구는 이승만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우익의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38년 열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해방된 조국이 단 2년 만에 분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남북 지도자 회담을 추구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벌이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통일운동가가 된 것이죠. 강력한 헐크, 하지만 다정다감한 미소의 헐크, 김구가 살아온 길과 은은하게 비견이 되는 측면입니다.